이번 시간에는 무료 강좌 14강 해부 생리학 과목 중 세포 조직 및 골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미용사 자격증 필기 합격 비밀노트 80유형 제26유형 세포 조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 조직에는 크게 상피조직, 결합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상피조직을 보면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부 조직을 보호하거나 물질 교환을 조절하고 분비, 흡수, 배설을 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상피조직에는 우리 편평상피, 입방상피, 원주상피, 이행상피 등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결합조직을 보면 전신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인체 내 구조물을 결합하고 고정시키면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포 성분 결합조직 및 기질로 구성되어 있어서 혈액, 림프의 액체 성분과 골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합조직의 구성섬유에는 주성분인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강한 장력과 유연성을 가진 교원섬유와 그물 모양으로 작은 구조물을 지지하는 세망섬유 및 엘레스틴을 함유하고 있어 강한 탄성 및 신장력을 가진 탄력섬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켈로이드가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라면 바로 이 결합조직의 증대 및 경직으로 인하여 발생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근육조직을 줄 수가 있는데 근세포로 구성되고 수축 기능을 통해 골격을 움직이고 혈액순환과 음식물의 이동에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육조직에는 우리 가로무늬가 있어서 가로무늬근 또는 횡문근, 수위근이라고도 불리우는 골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관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뼈에 붙어서 우리 골격을 움직이고 열을 생산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무늬근, 내장근 또는 불수위근이라고 하는 평활근의 경우는 동맥의 벽에서 혈압을 유지하고 눈의 동공의 크기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우리 심장근이라 불리우는 심근의 경우는 자율신경계에 의존하는 불수위근으로 심장의 박동수를 조절하고 심방과 심실벽을 형성, 혈액을 펌프질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우리 근육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경조직은 신체의 자극을 받아들여 이를 통합하고 부위에서 부위로 정보를 전기신호 형태로 전달하여 신체 반응으로 연결시켜주는 세포로서 자극을 수용하는 역할을 하는 수상돌기 및 지지세포와 함께 신경섬유를 형성하여 흥분 전달 역할을 하는 축삭으로 구성된 신경세포가 있고 그 외 지지세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경세포의 우리 특징을 보면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불가능하며 거의 일생 동안 살아있고 성숙된 뒤에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또한 자극을 받아 흥분을 유발하여 다른 세포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골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몸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을 골격이라고 하며 206개의 뼈와 연골 및 인대로 구성되고 근육이나 인대가 부착되어 있으며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살아있는 조직을 골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골격의 기능을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 첫 번째 지지작용은 인체를 지지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체의 지주 기능으로서 우리 콧등과 같은 연부 조직의 형태로 지지하는 것 이외에도 척추골과 하지의 뼈는 체중을 지지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두 번째 보호작용이 있죠. 뇌 및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우리 주요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장, 뇌, 척수, 안구 등의 장기를 보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운동작용이 있죠. 우리 근육운동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신체의 운동작용으로서 특히 하지골은 체중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보행 등의 운동을 행하기 때문에 뼈의 구조가 역학적으로 성장, 발달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로 우리 조혈작용이 있는데 골수의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조혈 기능으로서 적색골수에서 활발한 조혈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적색골수는 처음에는 모든 뼈에 존재하지만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서 긴 뼈의 뼈끝 부위의 적색골수는 지방조직으로 대치되어 황색골수로 되고 여기서는 우리 조혈 기능이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섯 번째로 저장작용이 있죠. 칼슘과 이인 등의 무기질의 저장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골격의 기능은 크게 지지작용, 보호작용, 운동작용, 조혈작용, 저장작용을 한다라는 걸 꼭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우리 뼈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골막이 있는데 뼈의 외면을 덮고 있는 결합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뼈를 보호하고 골절 시 뼈를 재생하면서 혈관 및 림프관, 신경을 통과시키는 바탕을 제공하는 것이 우리 골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골수, 시험에 잘 나오죠. 혈구를 생산하는 조혈기관이 골수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골조직이 있습니다. 뼈의 단단한 부분을 이루는 실질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해면골과 치밀골로 구분되고 골세포와 교원질 및 칼슘염 등으로 구성된 단단한 골기질을 이루는 곳이 골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의 구조는 크게 골막과 골수와 골조직으로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뼈의 형태를 알아보면 첫 번째 우리 장골, 긴 뼈라고 하죠. 팔과 다리에서 볼 수 있는 길다란 원형기둥 모양으로 근육의 지렛대 역할과 중력을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장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장골의 종류에는 상완골, 척골, 대퇴골, 비골, 경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단골, 다른 말로 짧은 뼈라고 하죠. 손목과 발목 등 짧은 뼈들을 말하고 수근골, 족근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편편골을 다른 말로 납작뼈라고 합니다. 근육이 붙을 수 있는 널쩍한 얇은 뼈로 두개골의 일부, 늑골, 견갑골, 흉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번째로 우리 불규칙골이 있는데 형태가 불규칙한 모양의 뼈로 복합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척추뼈, 안면골, 저편골, 추골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는 이 뼈의 형태에 해당하는 장골이라든지 단골이라든지 편편골이라든지 불규칙골에 해당하는 뼈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뼈의 종류도 꼭 한번 챙겨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골격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뼈는 총 206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뼈가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서 주축 골격과 부속 골격으로 크게 나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주축 골격을 다른 말로 구강골이라고도 하며 또 몸통 골격 또는 체간 골격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장기를 보호하는 공간을 만들고 신체를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우리 주축 골격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척추뼈는 두개골과 골반을 연결하여 척수를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축골격은 총 80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세부 내역을 보면 첫 번째 두개골은 머리뼈 22개, 이소골은 귀속뼈 6개, 세 번째 설골은 목불뼈 1개,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척추뼈는 26개, 그래서 경추 목뼈 7개, 흉추 등뼈 12개, 요추 허리뼈 5개, 천추 엉치뼈 1개, 미추 꼬리뼈 1개 등 해가지고 주축골격은 총 이렇게 80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부속골격을 우리 사지골이라고 하는데 총 12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지골격이라고도 하고 상지골과 하지골로 나뉘고 양팔과 다리를 만들고 몸통을 연결시키는 뼈가 바로 우리 부속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지골 팔뼈는 64개, 두 번째로 하지골 다리뼈는 62개로 구성이 돼서 총 부속골격은 126개가 됩니다. 자, 그럼 관련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켈로이드는 어떤 조직이 비정상으로 성장한 것인가? 1번 피하지방 조직, 2번 정상 상피 조직, 3번 정상 분비선 조직, 4번 결합 조직. 자, 우리 켈로이드는 어떤 조직이 비정상으로 성장한 것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결합 조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 결합 조직은 우리 전신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인체 내 구조물을 결합하고 고정시키며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결합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 조직의 구성 섬유는 우리가 주로 주성분인 콜라겐이라는 단백질로 가장 많고, 강한 장력과 유연성을 가진 교원 섬유와 그물 모양으로 작은 근육물을 지지하는 세망 섬유인 엘레스틴을 함유하여 강한 탄성 및 신장력을 가진 탄력 섬유로 구성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 켈로이드가 만약에 비정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 결합 조직이 증대, 경직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1번의 답은 4번 결합 조직이 됩니다. 2번 골격계의 기능이 아닌 것은 보기 1번 보호기능, 2번 저장기능, 3번 지지기능, 4번 열생산기능. 자, 여기서는 골격계의 기능이 아닌 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골격계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 우리 지지작용이 있었죠. 인체를 지지하는 기능. 두 번째 우리 보호작용, 뇌 및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우리가 골격계, 즉 뼈의 기능이죠. 그리고 세 번째 운동 기능이 있었죠. 근육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조혈작용, 골수의 혈액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었죠. 다섯 번째로 저장작용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칼슘이나 인 등의 무기질 저장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우리 골격계의 기능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에 4번에 열 생산 기능은 골격계의 기능이 아니고 세포 조직 중에서 우리 근육 조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근육이 뼈에 붙어서 골격을 움직이고 열을 생산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근육 조직이 바로 열 생산 기능을 담당하게 되죠. 자, 그러면 바로 2번의 답은 4번 열 생산 기능이 골격계의 기능이 아닌 것이라는 걸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 조직과 골격에 대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다음 15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